안녕하세요, 토니입니다. 양소니님도 Nice to meet you.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영어 회화를 가르쳐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놀라운 영어 회화 성공 비법을 먼저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어서 이걸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를 배울 때는 우선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막연히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뭘 위해서 영어 회화를 배우는지 그 목적을 확실히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외국 여행 가서 가이드 없이 편하게 즐기고 싶다. 그런 목적이라면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영어 회화를 해야 되고요. 자막 없이 미드나 영화를 편하게 보고 싶다. 그렇다면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은 영어를 배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원어민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싶다. 그 정도의 목표라면 최소 하루에 2시간 이상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멋있고 유머스럽고 열정적이고 거기다 목소리까지 좋은 그런 선생님한테 꾸준히 1년 정도 배우시면 돼요. 양소니님은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여자. 예? 외국 여자분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다고요? 영어 잘하면 바로 여친 생길 수 있어요. 자, 근데 양소니님은 아주 큰 목표를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느 정도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은지 그 목표부터 정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할게요. 이름하여 영어 회화 잘하는 100% 성공 비법 대공개. 이건 세상에 어떤 영어 선생님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 여행하면서 배워라. 언어는 상황과 감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즉,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말을 할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여행을 하게 되면 실제 다양한 상황들과 마주하게 되고 어떤 감정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그 실체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한국 대부분의 영어 교육 회사들은 이런 상황과 감정들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한국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알려줘요. What? 예를 들면 나 냉방병 걸렸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이건 영어로 I've got an air conditioning sickness 라고 알려준다던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 이건 Even Homer sometimes nods 라고 알려줘요. 물론 이런 표현들을 알아서 나쁠 건 없죠. 하지만 문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만 자꾸 단편적으로 알려주다 보니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양소니님은 외국 사람들한테 나 냉방병 걸렸어 라는 말을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상황과 감정을 모른 채 단편적으로 영어를 배우면 재미도 없고 오래 기억할 수도 없어요. 양소니님도 동의해요? Of course! 그럼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 혹시 여행 기억 회상 이론이라고 아세요? Mental Trip Recall Theory라고 하는데 어떤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그 언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여행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고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는 과정을 훈련하면 영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한마디로 영어를 쓰는 나라에 살면서 배우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런 나라를 여행하면서 배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여행을 하는 것처럼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둘째, 거미줄처럼 배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배울 때 단순히 어떤 표현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거미줄처럼 연계해서 배우면 좋다는 거예요. 와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실제 미국에서 자동차를 렌트한다고 해볼게요. 오케이. 이때 일반적인 자동차를 빌리고 싶다면 I'd like to rent an economy car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자동차가 economy car만 있나요? 소형차도 있고 고급차도 있고 캠핑카도 있고 오픈카도 있을 거예요. Of course. 이럴 때 다양한 자동차 종류까지 익히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소형차는 compact car, 고급차는 luxury car, 캠핑카는 camper van. 근데 혹시 오픈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컨버터블? 오픈카는 컨버터블이 아니라 convertible 이라고 해요. 근데 맨날 컨버터블 하다가 갑자기 convertible 이라고 하려니까 약간 닭살 돋는 느낌이죠. 근데 원래 오픈카를 빌릴 때는 마음을 먼저 오픈해야 돼요. 즉 마음을 열고 나는 미국인이다, 나는 아메리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convertible, convertible, convertible. convertible. 오, 좋아요. 마음이 약간 오픈됐어요. Good job. 자, 그 다음 이렇게 원하는 차를 빌렸다면 영어권 나라의 도로는 어떤지, 주차는 어떻게 하는지, 또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안내 멘트도 함께 익힐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와 와인을 마시고 싶다면 Would you like some wine with me? 라고 하면 되는데 단순히 이 표현만 알면 될까요? Nope. 와인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와인 라벨은 어떻게 읽는지, 또 와인 테이스팅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와인 매너까지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Yeah. 그럼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영어 회화는 거미줄처럼 연계된 것들을 같이 배우고 어떤 표현을 쓸 때의 상황, 그리고 그때의 감정들까지 함께 익히면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빨리 잘할 수 있게 돼요. 셋째, 스토리로 배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역사하면 예전에 무조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몇 년도에 나라를 세웠고 언제 전쟁이 일어났고 역대왕들은 누구인지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설민석 쌤 아시죠? 그분은 역사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스토리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힘들게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토리의 힘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토리를 배워야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저의 리얼한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오케이. 제가 68,000km 미국 일주를 하기 전에 캠핑카로 뉴질랜드를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Oh. 양손이님, 뉴질랜드가 북섬과 남섬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럼 남섬에 있는 오클랜드도 가보셨겠네요. 오클랜드는 북섬에 있어요. 근데 제가 북섬을 쭉 여행하다가 우연히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북섬 여행이 끝나면 고래를 보러 남섬으로 갈 거라고 하니까 재밌겠다면서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제가 친구처럼 쿨하게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며칠 후 북섬 맨 아래쪽에 있는 수도 웰링턴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웰링턴에서는 아주 큰 배에 차들을 싣고 남섬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미리 차량과 인원수를 예약해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여자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는 거예요. 뭐 아쉽지만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혼자 배에 타기 위해 선착장에서
차들이 쭉 서 있는 긴 줄에 차를 대고 기다렸는데 앞쪽에서 차량과 인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아저씨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원래 차량 한 대와 사람 2명을 예약했는데 저 혼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아저씨가 제 차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Are you alone? 너 혼자야? 아니면 Why did you come alone? 너 왜 혼자 왔어? 라고 얘기를 할 줄 알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차 안을 쓱 보시더니 씩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She's not coming? 야, 여자는 안 오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I'm sorry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상황이 너무 웃겨서 She's not coming 이라는 표현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She's not coming 이 표현을 평생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단순히 표현만 배운 게 아니라 재미있는 상황을 스토리와 함께 배웠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여행하듯이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거미줄처럼 연계된 것들을 한꺼번에 배우고 그걸 재미있는 스토리로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강의가 있냐? 지구상에 정말 그런 강의가 존재하냐? 있죠. 그게 바로 Survivor Us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영화 극한 직업. 지금까지 이런 영어 교육은 없었다. 이것은 영어인가 영화인가? Survivor Us. One more, please. One more? 영화 기생충. 오, 너는 매일 영어 할 계획이 다 있구나. Survivor Us. 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강의를 직접 들어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영어 회화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도 가방처럼 자동차처럼 영어 회화 강의도 명품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양순이님, 명품 좋아하세요? 어떤 명품 좋아하세요? 토니. 예? 저 토니를 좋아한다고요? 이따가 소개팅 시켜줄게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일 미국을 일주하며 스토리로 배우는 토니의 블록버스터 영어회화 강의가 시작됩니다. 최고의 영어회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과감하게 누르시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세요. 우린 알림 켜주면 다시 올게요. 서바이벌